당뇨는 피도 칼도 없이 당신의 장기를 망가뜨리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모든 70대 어르신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제 이름은 정세원입니다. 40년간 당뇨병 환자들을 진료해온 내분비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건강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 하나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 10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20년의 건강한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었던 그 습관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생명을 천천히 위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40년간 진료했던 수천 명의 환자들 중 절반 이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명적인 식습관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리를 잃고 시력을 잃고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그들의 모습은 지금도 제 가슴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건강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개할 70대 어르신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치명적인 식습관은 여러분의 상식을 뒤흔들 것입니다. 평생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그 습관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단 한 달 만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내일부터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 활기찬 일상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여러분께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 지인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의 건강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78세 박세훈 할아버지의 씁쓸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국밥을 사랑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거의 매일 국밥을 드셨죠.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맛있게 드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활기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아버지의 몸에는 조용히 위험한 신호가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위험한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국밥을 즐겨 드셨습니다. 국물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자신의 건강한 식사라고 굳게 믿고 계셨거든요. 당뇨병은 마치 숨은 적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몸을 공격해옵니다. 박세훈 할아버지의 몸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췌장은 점점 힘들어졌고 혈당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할아버지도 모르는 사이에 몸은 위험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경고했습니다. 국밥을 줄이세요. 국물은 너무 짜고 밥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해오던 식습관을 바꾸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결국 할아버지에게 최악의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얘기를 꺼냈을 때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말이죠? 하고 물으셨지만 사실 그 잘못은 오랫동안 자신도 모르게 해왔던 식습관에 있었습니다. 국밥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아주 위험합니다. 하루에 권장되는 소금 섭취량은 5g 정도인데 한 그릇의 국밥에 이미 그 절반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밥과 국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몸의 중요한 장기들에 큰 부담을 줍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식습관은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우리 몸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먹는 음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안은 간단합니다. 국밥 대신 채소와 함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국물 대신 샐러드나 데친 채소를 곁들이세요.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로 맛을 내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세훈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뇨병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저 조금만 현명해지면 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국밥 속 나트륨의 큰 위험성과 함께 이번에는 74세 박희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에 건강에 아주 신경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시리얼과 과일 주스를 드시며 건강하게 살고 계신다고 믿으셨죠. 내가 얼마나 건강한 아침을 먹고 있는지 봐
하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드시던 아침 식사는 것 보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였습니다. 통곡물 시리얼에 과일 주스까지. 평소에 건강 프로그램도 열심히 보시고 건강 정보도 많이 아시는 똑똑한 할머니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식이 사실은 할머니의 눈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과일 주스와 시리얼에는 엄청난 양의 숨겨진 당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죠. 한 잔의 과일 주스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초콜릿바나 탄산음료만큼 당 함량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시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좋아 보이는 시리얼이라도 대부분 설탕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서 만듭니다. 박 기자 할머니의 경우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매일 아침 건강하다고 믿었던 식사가 오히려 망막병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습니다. 망막병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뇨병으로 인해 눈의 작은 혈관들이 망가지면서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글씨가 점점 흐릿해지고 밤에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할머니는 나이 들어서 그렇겠거니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고 결국 할머니는 거의 완전히 시력을 잃으셨습니다. 할머니, 매일 드시는 과일 주스와 시리얼이 문제입니다. 이건 건강식이 아니라 당 폭탄이에요. 한 컵의 과일 주스에는 무려 68조각의 설탕과 맞먹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시리얼도 마찬가지로 한 그릇에 45조각의 설탕과 비슷한 당분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건강한 아침 식사는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트밀에 신선한 블루베리를 올려보세요. 무가당 아몬드 밀크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아니면 달걀과 채소를 곁들인 간단한 요리도 아주 훌륭한 아침 식사입니다. 박 기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건강해 보이는 것과 진짜 건강한 것은 다르다는 것을요.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식품의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고 숨겨진 당분에 주의하십시오. 우리는 눈으로 음식을 즐기지만 그 음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깊고 오래갑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미래 건강은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는 음식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67세 정영철 할아버지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당뇨병 진단을 받은 직후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쌀밥을 조금만 먹으면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셨거든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양만 줄이면 된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당뇨병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쌀밥의 문제는 양보다는 그 자체의 특성에 있고 쌀밥은 우리 몸의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려버립니다. 처음 할아버지의 당화혈색소는 무려 10.2%였습니다. 정상 수치가 6.5% 미만인 걸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는 큰일 납니다. 식단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평생 해왔던 식사를 어떻게 바꾸라는 거예요? 하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핵심은 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쌀밥 대신 현미, 보리, 조 등이 섞인 잡곡밥으로 식단을 바꾸셨죠.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변화는 접시 분할법입니다. 할아버지는 식사할 때 접시를 4등분으로 나누어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4분의 1은 생선, 닭고기, 달걀 같은 단백질로, 4분의 1은 잡곡밥이 섞인 탄수화물로, 2분의 1은 신선한 채소로 이런 방식으로 식사를 하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혈당 조절에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식사 순서도 바꾸셨습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잡곡밥을 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 속도를 더욱 늦출 수 있습니다. 마치 물을 천천히 부어 컵을 넘치지 않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할아버지의 당화혈색소는 10.2%에서 7.1%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식습관을 하시면서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뇨병 관리는 음식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첫째, 쌀밥 대신 잡곡밥 먹기. 둘째, 접시 4등분 법칙. 셋째, 식사 순서 지키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간단한 식사 습관으로 당뇨 수치가 호전된 정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뒤로하고 이번에는 78세 최복순 할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간식 드시는 걸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인절미와 바나나를 가장 좋아하셨죠. 할머니, 이거 드세요. 정말 맛있어. 손주들이 건네주는 간식을 할머니는 늘 즐겁게 받으셨습니다. 누가 봐도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이 사랑스러운 간식들이 할머니의 눈을 위협하고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간식, 특히 달콤한 간식은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덕과 같습니다. 인절미 한 조각에는 엄청난 양의 설탕이 숨어 있고 바나나도 생각보다 많은 당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됐습니다. 할머니께서 점점 글씨가 흐릿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력이 나빠졌고 결국 거의 앞을 보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망막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눈의 작은 혈관들이 망가지면서 생기는 무서운 병입니다. 달콤한 간식으로 인한 지속적인 고혈당이 눈의 혈관을 서서히 파괴시키는 거죠. 마치 작은 바늘로 혈관을 찔러대는 것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눈을 망가뜨립니다.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던 간식들의 위험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절미 한 조각에는 약 4-5조각의 설탕과 맞먹는 당분이 들어있고 바나나 한 개는 약 3조각의 설탕과 비슷한 양의 당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주 한 잔은 무려 6-8조각의 설탕과 맞먹는 당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병 환자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은 무엇일까요? 첫째, 단백질이 풍부하고 당분이 거의 없는 완전 식품인 삶은 달걀. 둘째,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 셋째, 당분이 적고 영양가는 높은 작은 블루베리,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간식은 맛있어 보이는 것과 건강한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뇨병 환자라면 특히 간식 선택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조금만 먹으면 괜찮겠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뇨병은 조금이라는 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작은 간식 하나가 큰 건강의 위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어 간식을 확인해 보세요. 당분이 높은 간식들을 조금씩 건강한 식품으로 바꿔나가세요. 여러분의 미래 건강은 지금 여러분이 선택하는 간식에 달려 있습니다. 최복순 할머니의 간식 이야기가 끝나고 이어서 또 다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73세 이나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40년간 국밥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내 인생의 국밥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식사 방식은 마치 달리기 같았습니다. 빨리 먹고 많이 먹고 쉬지 않고 드셨습니다. 국밥을 한 그릇 뚝딱 비우시는 모습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빠른 식사 선수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사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의학적으로 천천히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먹으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 신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분 만에 국밥을 드시는 할아버지는 이를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염분 식단이었습니다. 한 그릇의 국밥에는 엄청난 양의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 소금 섭취량은 5g인데 한 그릇의 국밥에 이미 그 절반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소금 바다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할아버지에게 무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혈당과 혈압 수치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나모 할아버지, 이대로는 정말 큰일 납니다. 식사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3가지 중요한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국과 밥을 따로 먹기. 1. 국물을 먼저 마시지 말고 밥과 국을 번갈아 천천히 먹기. 2. 한 숟가락 밥, 한 숟가락 국식으로 천천히 먹기. 둘째, 식사 시간 최소 20분으로 늘리기. 1. 5분 만에 먹던 국밥을 최소 20분으로 늘리기. 2. 천천히 씹고 음식의 맛을 느끼며 먹기. 셋째, 소금 섭취량 줄이기. 1. 국물의 절반만 마시기. 2. 국물 대신 채소나 샐러드로 대체하기.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40년간 해온 대로 먹어왔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할아버지의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내 몸의 신호를 처음으로 제대로 들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먹는 속도와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요. 말하시면서 뿌듯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천천히, 꼼꼼히 사랑하듯 드세요. 이나무 할아버지의 국밥 이야기에 이어 이번에는 또 다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75세 박경순 할머니의 밤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빼놓지 않고 야식을 드셨고 특히 떡과 라면을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뭐 좀 먹어야 편하게 잠들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야식,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밤에 먹는 음식은 우리 몸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마치 자동차가 휴식 없이 계속 달리는 것처럼 우리 몸의 장기들은 쉴 새 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박경순 할머니의 야식 습관을 살펴볼까요? 밤 11시에 라면 한 그릇, 자정 무렵떡 2~3조각을 드시고 새벽 2시 과자 한 봉지까지 드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십니다. 이런 야식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에게 밤 늦은 시간에 음식 섭취는 치명적입니다. 첫째, 혈당 조절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밤에 먹는 음식은 낮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밤에 먹는 음식은 소화 기관에 큰 부담을 주고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피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당뇨병 환자의 신장은 이미 약해져 있는데 밤늦은 시간에 짠 음식과 당분 섭취는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저녁 식사, 시간 조정하기. 1.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가볍게 저녁 식사하기. 이 마지막 음식 섭취 후 최소 3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기. 둘째, 야식 대신 허브차 마시기. 1. 진정 효과와 수면에 도움되는 카모마일 차나 라벤더 차로 대체. 2.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에 좋은 생강차 마시기. 셋째, 수면 전 식사 완전히 금지. 1. 물이나 무가당 차만 섭취. 2. 배가 고프면 아주 가벼운 견과류 한 줌. 할머니는 처음에는 이 조언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건강에 대한 걱정이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으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알겠어요. 밤에 먹는 음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건강한 수면은 건강한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밤늦은 시간의 음식은 우리 몸의 쉼표를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밤은 우리 몸이 휴식을 취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존중하고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은 오늘 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을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6가지 충격적인 당뇨 사례를 통해 평생 우리가 익숙하다고 믿었던 식습관의 위험성을 목격했습니다. 박세훈 할아버지의 국밥 이야기는 우리에게 쌀밥과 국물 섭취의 위험성을, 박희자 할머니의 사연은 건강식이라 믿었던 시리얼과 과일 주스에 숨겨진 함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영철 할아버지는 양만 줄이면 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며 당뇨 관리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최복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간식의 위험성을, 이나무 할아버지는 식사 속도와 염분 섭취의 중요성을, 그리고 박경순 할머니는 야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병은 절대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5가지 핵심 실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천히 먹기와 씹기. 1 한 끼 식사는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즐기세요. 이 음식을 꼭꼭 씹고 음미하세요.
둘째, 잡곡밥과 채소 중심의 식단. 1. 흰 쌀밥 대신 현미, 보리, 조 등 잡곡밥을 선택하세요. 이 접시의 절반은 항상 채소로 채우세요. 셋째, 숨겨진 당을 주의하세요. 1. 시리얼, 과일 주스, 간식의 당분을 확인하세요. 2. 대신 삶은 달걀, 견과류, 베리류로 간식을 대체하세요. 넷째, 국과 밥 분리해서 먹기. 1. 국물의 양을 줄이고 나트륨 섭취를 조절하세요. 이 국과 밥을 번갈아 천천히 드세요. 다섯째, 저녁 식사와 수면 관리. 1. 저녁 6, 7시 사이에 가벼운 식사를 마치세요. 2. 취침 3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중단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한 가지씩 천천히 변화하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건강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40년간 당뇨병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은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작은 선택을 시작하세요. 당뇨병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뇨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고통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평소의 식습관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 변화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건강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 영상을 본 여러분, 그냥 보고 지나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더 많은 특별한 사연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내일을 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항상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혜로운 노후살롱이었습니다.